1997년 여름 태평양 한복판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5,000km 떨어진 마이크에까지 잡혔습니다. 지구상 어떤 동물의 울음소리보다 수십 배 강력했고 출처는 인적 없는 심해였습니다. 노아, 미국 해양대기청의 과학자들은 그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말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 소리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블루프. 과학은 2012년 공식 답을 내놓았습니다. 빙하가 갈라지는 소리라고. 하지만 그 설명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블루프는 기록된 그 어떤 빙하 균열음보다도 훨씬 비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리고 소서스. 바다 밑에서 지금 이 순간도 무언가를 듣고 있는 냉전. 시대의 첩보 시스템이 포착한 수천 개의 데이터는 아직도 기밀입니다. 오늘은 그 소리의 정체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1952년 미국 해군은 극비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소련 잠수함이 대서양을 조용히 누비고 있었고 그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국은 바다 밑바닥에 귀를 심기로 했습니다. 수중 마이크, 하이드로폰을 대서양과 태평양 곳곳의 해저에 깔고 케이블로 연결해 해안 기지에서 소리를 분석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름은 소서스, 사운드 서베일런스 시스템, 수중 음향 감시 시스템. 이 시스템이 실존한다는 사실조차 1991년까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나서야 미국은 소서스를 민간 과학자들에게 부분적으로 개방했고 노아는 이를 이용해 해저 지진과 화산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여름 태평양 적도 해역에 배치된 자유형 하이드로폰 배열이 이상한 소리를 잡았습니다. 남이 50도, 서경 100도 부근, 칠레 남단 서쪽 망망대해, 사람도, 배도, 섬도 없는 곳. 소리는 약 1분간 지속됐고 음조가 서서히 올라가는 특이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단 하나의 센서가 아니었습니다. 4,800km 거리에 흩어진 여러 개의 마이크가 동시에 포착했습니다. 노아의 연구원들은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고래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잠수함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지진파와도 달랐습니다. 음조가 빠르게 변하는 방식이 마치 살아있는 무언가의 소리처럼 들렸지만 지구상 어떤 생물도 이 크기의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연구원들은 그 소리에 가볍게 반쯤 농담처럼 이름을 붙였습니다. 블루프. 소식이 퍼지자 세상은 들끓었습니다. 블루프의 주파수는 극히 낮은 초저주파 대역이었습니다. 이 대역의 소리는 물속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거의 감쇄 없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 주파수 범위에서 소리를 내는 생물은 지구상에 있습니다. 대왕고래입니다. 하지만 대왕고래 울음소리와 블루프를 비교하면 크기 자체가 다릅니다. 대왕고래 수백 마리가 동시에 울어도 블루프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인터넷에서는 이야기가 번졌습니다. 아직 인류가 발견하지 못한 거대한 심해 생명체. 어쩌면 수만 년 전부터 마리아나 해구 같은 심연에 살아온 무언가. 혹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 바다 밑에 인간이 모르는 기지가 있다는 것. 황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소서스는 수십 년간 존재 자체가 비밀이었습니다. 미 해군은 아이다호주 깊은 호수 바닥에 실제 수중 시험 시설을 운용 중입니다. 그리고 2024년 미국 하원 청문회장에서 한 의원이 공식으로 물었습니다. UAP, 미확인 비행 현상이 바다에서 출현하거나 잠수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것이 해저 기지의 존재를 시사하는 것 아니냐고.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중국은 공식 발표했습니다. 남중국해 수심 3,000m 해저에 유인 연구기지를 건설하겠다고. 기술이 있다면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이미 만들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블루프만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하이드로폰은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는 소리들을 계속 포착했습니다. 줄리아.
1999년 여성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소리가 적도 태평양 전역의 센서에 잡혔습니다. 헙스윗. 1991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봄과 가을이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상승음. 슬로우다운. 1997년 5월 7분에 걸쳐 천천히 낮아지는 소리가 5,000km 거리의 센서 3개를 동시에 울렸습니다. 이 소리들은 빙산이거나 해저 화산일 것이라고 노아는 말합니다. 아마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서스가 수집하는 데이터의 상당 부분은 오늘도 기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가 얼마나 더 있을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2005년 노아는 새로운 하이드로폰 배열을 남극 가까이 추가 배치했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브랜스필드 해협과 드레이크 해협 일대를 집중 탐사한 결과 과학자들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남극 일대에서 빙산이 갈라지고 빙붕이 해저를 긁으며 이동할 때 블루프와 유사한 음향 특성을 가진 소리가 발생한다는 것. 2012년 노아는 공식 결론을 내렸습니다. 블루프는 아이스케이크, 빙하 균열에 의한 소리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끝이 너무 평범하다고. 하지만 잠깐 멈춰봅시다. 이 결론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빙하 균열이라는 답이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빙하 균열이 맞다면 1997년 블루프를 만든 빙산은 얼마나 컸던 걸까요? 기록된 그 어떤 아이스케이크보다 훨씬 강력했던 그 소리를 만들어낸 얼음덩어리는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큰 빙산이었을 것입니다. 그 빙산은 어디 있을까요? 왜 그 시기 남극 위성 사진에서 그에 상응하는 빙산이 확인되지 않았을까요?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앞으로 더 큰 블루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무언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미지의 심해 생명체에 대해서라면 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바다의 5%도 탐사하지 못했습니다. 대왕 오징어는 20세기 중반까지 전설로만 여겨졌습니다. 15m짜리 몸통에 테니스공 크기의 눈을 가진 생명체가 실존했음을 인류가 확인한 것은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더 깊은 곳에 더 큰 무언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해저 기지에 대해서라면 음모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소서스가 40년간 비밀이었다는 것, 오늘도 그 데이터 중 일부는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블루프는 해결된 미스터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얻은 것은 하나의 답이 아니라 더 깊은 질문입니다. 바다는 지금도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로, 우리가 허락받지 못한 소리로. 그 소리의 정체가 얼음인지 생명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인지 95%가 여전히 미탐사인 이 행성의 내부가 우리에게 그 답을 내줄 날이 언제일지.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바다는 말이 없어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